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 방안. 좀 거창합니다. 방안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사진 4장이 있죠. 이 사진이 2017년, 18년 방송 쪽을 다루었던 캠공2의 모습입니다. 당시 의욕적이었습니다. 장비 비는데 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봤어요.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가 수업 제로비라는 거를 선생님이 신청하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강좌당 50만원, 화학실험 같은 실험은 100만원까지 들여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약간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거나 프로젝트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험의 바람봉의 사진이죠. 아래쪽 보시면 이게 금속공예입니다. 세종마치 건물에 금속 공방이 있습니다. 학생이 여기 가서 좀 배우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사회학습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실제로 해서 한 학기에 3개 정도의 모형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제로비나 이런 거 저희가 주는 거고요. 실제로 시설 임대료도 좀 일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올해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이 선생님을 지난 토요일 날 보람교 수업하는데 만난 거예요. 학생 3명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 들었던 학생이 고3이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학에 합격했다고. 금속공유. 실제로 금속공유 찾아보시면 몇 개 없어요. 메인 대학교는 국민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이 좀 많은데 숭의여자대학, 동서울대학교 이런 데 금속공예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나름대로 이 수업을 들으면서 금속공예의 매력이라는 걸 인정했고 그 매력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모습으로 가겠죠. 야, 이건 정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아니면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해서 제가 학생 번호 하나 따서 사례를 담고 싶다 해서 번호를 따서 학생에게 전화해서 그 사례들을 한번 공유할 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숫자를 먼저 드립니다. 책을 넘겨보시면 숫자가 있죠. 자, 50만. 작년에 수능 본 인원이 49만 5천 명이었습니다.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본 친구까지 하시면 약 50만 명이 작년에 대학문을 놓고 한 인원입니다. 옆에 347, 447, 34만 7,447은 이번에 뽑는 대학교 모집 인원입니다. 전문대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문대학교를 포함해서 마음만 먹으면 대학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옆에 26만 7,314명이 이게 수시입니다. 자, 이제 비율을 한번 보세요. 8만 73명이 정시입니다. 얼치 봐도 75%가 조금 넘죠.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던지죠. 재학생입니다. 재학생은 뭘 하냐면 고3이라고 상정할게요. 지금 온라인 수업이니까 숙제가 더 많습니다. 제 아이도 고2거든요. 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1회고사 봤죠. 그리고 와서 모의고사 본이 바꾸죠. 또 이제 2회고사, 기말고사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 모의고사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고3들은. 거기다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내신, 그리고 학종의 비교과, 수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자, 재수생을 예상해 볼게요. 이 인원 중에 50만 중에 재수생, 반수생, 삼수생, 반수생이라고 하면 대학 가서 한 학기 다니고 다시 도전하는 학생. 그게 14만 5천 명입니다. 또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35만 명이 재학생이고 15만 명이 졸업생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은 1년 동안 뭐 했을까? 온리 수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수능을 봤을 때 재학생이 이길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재학생 중에 성과를 애들을 대략 보면 어느 한 곳에 기숙사에 묻혀서 온리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공주사대부에서 이번에 성적을 냈다든가 하는 보면 그런 학생들이죠. 재학생이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시간을 들이면서 내신을 관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관리하고 수능을 잘 볼 수 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 최상위 대학도 2등급 3개 정도만 되면 최저학력이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죠. 내신 1등급 때 2등급 3개 통과. 자기의 전공의 역량과 학업 역량을 보이는 학생 뽑으면 그 학생은 대단한 학생입니다. 자, 수능 5, 1등급 받은보다 더 대단한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그 3가지 학생. 근데 재학생의 길은 거기 3가지 함수에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선택하면서 파악해야 돼요.
그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확실하게 학종이 아닌 비교가 어렵고 얘가 수능 점수가 잘 나오면 정시로 가야죠. 최저학력을 이용한 논술 전형을 보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현재 재학생이 정말 수능만 가지고 성공할 수는 매우 적다. 서울대 통계가 87%가 재수생 이상입니다. 재학생이 13%가 정시로 붙어요. 이제 그 비율이 알아두시 쉽진 않다. 그게 서울을 벗어나서 지방 쪽으로 내려올수록 정시로서 승부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인식은 갖고 계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2개 대학입니다. 38,355명, 서울의 주요 12개 대학입니다. 모집 인원이 38,000명입니다. 그 중에 수시가 26,400명입니다. 정시가 11,955명입니다. 그중 17,074명은 학종입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은 수시 중에서도 뭐가 핵심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 최저학력을 걸 수도 있고 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능에 대해서. 근데 이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잖아요. 충성도가 높은 아이들인 거예요. 정말 그 대학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을 보잖아요. 흔히 연대 붙은 애도 반수한 애가 있어요. 수능이라는 것은 한 번 더 공부하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일종의 반복적인 스킬의 노력에 의해서 점수가 향상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충청권 잠깐 볼게요. 57,000명. 전체 인원 대비 충청권의 숫자가 많은 겁니다. 대학 인원 수가. 대전을 중심으로 대학이 많아요. 충청권. 그래서 대학 진학률 보면 전국에서 1등이 충청권 고등학교입니다.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 46,125명이 수시입니다. 굉장히 비율이 높죠. 왜 정시 비율이 작을까? 정시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 학교에 등록한 거.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 수시에서 학교에 있는 인원을 채우는 게 지방에 있는 대학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입학 사정관의 수가 적습니다. 사정관이 적다는 것은 종합전형을 볼 수 있는 사람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교과전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서울에권에 가면 17,000명이 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지만 여기로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수시 중에서 교과전형이 많습니다. 그럼 교과는 뭘까요? 내신을 가지고 일단 기본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내신만 가지고 전형이 좀 이상한데? 그럼 뭘 해요? 수능 최저학력을 놓는 경우가 있고 그런 데가 의대, 사범대는 꼭 넣으려고 하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는 그게 없다 그러면 면접을 넣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과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서류가 들어간다는 것은 비교과, 교과 성적과 기록 외의 것들이 반영이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게 이어집니다. 마지막 세 점을 볼게요. 작년대 입시 결과 저희가 수시로 붙은 비율이 88%입니다. 그리고 12%가 정시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듭니다. 세종은 정시가 이렇게 12% 정도밖에 안 붙잖아요. 저는 전체가 75에서 80 사이 가거든요. 수시에 많이 붙인 게 진학도 잘한 겁니다. 재생 입장에서. 저 오히려 95%도 붙였고 그 수가 늘어난다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시에 상당 부분이 수능 최저학력이 수능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두 가지의 세종교육청의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아카데미를 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세종의 학부모님에게 전반적으로 진로 진학에 대한 것도 알릴 수 있지만 세종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진로 진학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수준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저희가 진로 진학의 홈페이지를 크게 두 개 잡고 흔히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든 정보 및 참여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접수 시스템입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혹시 자녀가 이걸 통해 신청했다면 뭔지 아실 거예요. 잠깐 한번 간단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1과 3이 있습니다. 1은 정규 교육과정이에요. 고등학교에. 근데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교육과정을 저희가 학생이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의 정규과 똑같았기 때문에 교과 세특이 500자까지 기록할 수 있어요. 단 공동이어서 등급 산출을 하지 않습니다. 즉 1등급부터 9등급을 내지 않아요. 학생이
그 등급의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이것도 듣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3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정규교육과정입니다. 단 쌍방향 온라인으로 학교로 가지 않고 인터넷 환경 속인 노트북에서 들어가게 저희가 PC 버전을 주하고 있어서 이제 모바일 버전이 되면 핸드폰으로도 수업이 가능하겠죠.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과목수 보면 76개 정도 과목을 올해 열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2가 있습니다. 자, 이 1을 보고 2가 있으면 좀 다르죠. 2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이거 저희는 진로, 전공, 탐구반이라 이름을 부르는데 혹시 교과 말고 비교과 중에 가장 큰 게 창의적 체험 활동이죠. 그 중에 진로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진로 활동에 흔히 들어가는 영역인데요. 저희가 매년, 올해가 2020년이면 19년 11월 달에 고등학교장과 저희가 이거 프로그램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라고 합의하게 되고 그 내용을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고 학교 교육계획서에 이게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에 있는 것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 있어서 여기를 듣고 이수하게 되면 학교 진로 영역의 평가 기록 150자가 가게 됩니다. 기준으로. 그래서 기록되는 것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2입니다. 약 2017년 2학기 때부터 중학교 버전도 만들었어요. 2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3학년부터 시작해서 2학년, 3학년도 이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4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쓰진 않았지만 진학, 진호, 진학, 진학학력 진학, 비전 선도학교라고 학교연합 수능교과 심화 지도를 하는 겁니다. 올해 지금 좀 늦게 고3만 배울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학교에 토요일과 일요일 날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을 두어서 학생들이 요즘은 정독실처럼 학교에 만들어 여기서 공부해. 자, 전출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된다. 못 견뎌요. 그래서 요즘은 넓은 식의 오픈형, 카페형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정독실도 만들기도 하고 그룹실을 만들기도 하고 인터넷 강의실도 만들면서 폭넓게 학생의 학습 취향을 존중하는 걸 만듭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요번에 이것만 가지고요. 토요일에 와서 공부해. 잘 안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국어, 영어, 수학의 지리응답교사를 활용합니다. 만약 이번 토요일 날 국어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 학생은 거기 와서 국어 과목에 대한 궁금증을 선생님께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응답이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요즘 이 좋은 인강도 많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자기수학습입니다. 현재 3학년만 하고 있습니다. 2학기 때는 2학년 또는 1학년까지 확대해서 이 영역을 가려고 해요. 이게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홀입니다. 요번에 학부모님이 신청하신 게 이거죠.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다른 대전, 충북, 청주라든가 신청을 못한 거예요. 전화가 와요. 이건 세종 학부모를 위한 거여서 학생의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종 학부모가 오신 겁니다. 신청을 했고 예상외로 너무 빨리 마감돼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마감 위에 전화 온 것만 500통이 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설문조사에서 좋았다. 심화반을 만들어달라.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좀 더 이걸 2학기 때 그러든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한번 이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한번 1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 여기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게 2학기 때 신청 현황입니다. 보시면, 교육학부터 시작해서 신청자 20명에, 모집자 20명에, 신청자 20명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보시면 과목들이 나와 있는데 다시 이제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려주세요. 자, 먼저 교육학이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심리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교육학, 심리학을 여기서 학교에서 배우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18년 1학기 때 정말 의욕적이었어요. 제가 국제고 있는 과목 다 봤어요. 국제정치, 국제경제, 비교 다 왔거든요. 그 중에 다 폐간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의 추구와 학생의 준비도가 다른 거예요. 그때 3분의 2가 폐간됐습니다. 충격 먹었죠. 그리고 이거 수요조사해야겠다. 수요조사 했더니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한 과목이 교육학,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막 찾아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시간 강사 또는 겸임교수급의 박사님들이 대부분이셔요. 그래서 이분들에서 교육학과 심리학도 학문이다. 일단 전공자에게 배우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연단부터 다 흔히 말해서 매진 마감 행렬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교육학을 배웠어요. 어떤 박사님한테. 근데 2학년 때 갔더니 교양 과목을 신청하래요. 거기 교육학이 또 있죠. 여기서 교육학을 1학년 때 배웠어요. 2학년 때 교육학을 학교 교육학을 신청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똑같은 정규교육과정 한가운데만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학을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학 외의 것, 심리학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철학을 듣든지. 이해하시죠? 그럼 잘 보세요. 저는 사대와 교대를 희망해요. 그러면 전공이 있으면 국어교사라면 국어를 많이 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교육이니까 교육학 들어야겠네. 학생을 이해해야 되니까 심리학 들어야겠네. 근데 학교에서는 선택이니까 두 개를 다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심리학을 듣고 학교에서는 교육학을 듣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쓰는 용도입니다. 그럼 나는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웬만한 일반고 학생들은 교육과 심리학 중에 한 과목을 듣는데 여기는 자기 자녀는 교육학과 뭘 들 수 있어요? 심리학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펼쳐진 트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보시면 여기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저희 일반계고 8곳에 온라인 스튜디오 8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생이 줌 같은 경우인데 학생이 이렇게 스테이션이 있으면 학생이 들어와요. 저희가 13명 정도까지 들어오면 가장 원활하게 수업이 된다고 해서 13명을 정원을 했습니다. 딱 들어오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학생이 들어오면 큰 모니터도 교사가 볼 수 있고 화자 추적 카메라가 있어서 강사가 움직이는 걸 쫓아다녀요. 화면에 나가는데 PPT, 동영상, 유튜브, 한글 다 지워져요. 학생이 찍은 거 다 올릴 수 있어요. 학생한테 그룹을 할 수 있어요. 한 명당 발언권 줄 수 있고 퀴즈라고 해서 옆에서 쪽지 시험도 가능해요. 제가 교실 수업을 가장 잘 구현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도 올해 11과목이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희가 2학기 때 30과목을 늘리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수업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변화도 막 있어요. 지금 D고등학교 선생님 3분이 평일날 해요. 이거를. 그랬더니 3사람이나 저걸 준비하니까 다른 선생님이 이게 뭐야? 라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라인의 수업에 대한 흔히 말하는 수업 디자인 능력에 대한 역량들을 키워가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에서 하고 있고요. 이 수업 형태를 2학기 때 많이 늘릴 겁니다. 그럼 학생은 장점이 있죠. 다른 학교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에서 와이파이만 되면 돼요. 또는 집에서 수업할 수 있는 거예요. 손쉽게 또 과목을 하게 되고 평가를 위해서 한 번 정도 모여서 평가를 치러야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한 번 정도 오프라인 수업 정도 하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패션 디자인에 기초한 과목이 보이죠? 저희가 의류 중에 이런 과목들이 한 4-5개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졸업생 중에 저 과목을 3개 들은 학생이 한양대 의류학과에 붙었어요. 제가 의류학 그러면 서울대 의류, 연대 의류, 성대 의상이 있고요. 한양대 의류, 이화여대 의류가 있습니다. 의상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의류 중요한 기포로 보는데 이게 준비를 하게 되면 다른 학생은 준비한 내용이 없어요. 저는 패션 마케팅 같은 경우 저희가 굉장히 이쪽 용어는 짜임새끼 좋다. 그리고 저희가 아동도 되게 많아요. 캠봉2에 흔히 말하는 생활과학대학이 있죠. 최근에 남학생도 많이 합니다. 아동, 의류 의상, 주거환경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약간의 그런 방식의 고민의 전공과 내용들을 좀 확대해갈 생각이에요. 또 나름대로 힘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프랑스 원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프랑스 원, 스페인어, 독일어, 베트남어까지로 개설됐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뭐가 있죠?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선택하죠. 근데 실제로는 2도 안 배워요. 저희는 지금 뭐냐면 중국어 2, 일본어 2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중국어 1을 배웠으면 캠봉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중국어 2를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외국어를 또 나는 영어를 잘하는데 정치 외교를 하는데 프랑스어도 배우고 싶어. 그럼 프랑스어 1을 배울 수 있고 실제로 스페인어 2와 프랑스어 2도 개설된 적이 있습니다. 독일어 2까지요. 베트남어는 지지난 학기 0명, 지난 학기 2명, 올해 14명. 그래서 개강됐습니다. 이거 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학생은 계속 저거 강을 올려주면 저게 열리는구나. 준비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학생입니다. 대부분 학생은 스펀지가 돼서요. 필요한 동기와 필요성만 주면 헤엄쳐 가요.
그리고 몰입 경험만 갖게 되면 성장은 엄청납니다.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이 천재 개설이 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열려고 해요.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어를 2학기 때도 열려고 해요. 그러면 외국어 웬만하면 다 하는 거죠. 인문, 자연 통틀어서 외국어 활용 능력이 있다는 그 학생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시대에 2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그러면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학 부분은 1학년 때 좀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 문이과 통틀어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쌍방의 온라인 수업이 있죠. 아까 고급 물리학 같은 경우도 모이지 않고 소수 역량인 애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시창작 보이세요? 이렇게. 야, 저 이 과목이 개설된 게 너무 기쁩니다. 소설 창작도 됩니다. 이거 2년 전에 다 폐강됐겠죠. 이제 시창작이라는 영역을 공부하는 학생이 등장하고 실제로 그 학생이 이것 때문에 나는 내 방향의 길을 잡았다는 학생도 만나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과목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평상시에 접할 수 없는 과목에서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열고 있고요. 현대문학감상도 개강된 거 보이시죠? 이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 쭉 보시면 회계원리 보이세요? 이쪽에 보시면 자, 경제를 전공하는 아이가 경제 과목을 들어야 되겠죠. 실제로 경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도 꽤 있습니다. 이걸 저희도 여기서 공동교육과정에서 열었어요. 경제를. 그런 학교가 있어서 저희가 3분의 1 정도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열려고 해요. 공동교육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럼 얘가 나중에 국제경제도 배우겠죠. 근데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회계 원리를 배우면 흔히 말하는 재무제표 같은 걸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걸 짜임을 해보게 돼요. 고등학생이 그거를 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못합니다. 그게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이자 지식의 플렉시블한 요소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주고 이것도 개설된다는 것도 놀랍죠. 준비된 모습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고 고급자 붙은 것까지 하게 됩니다. 쭉 한번 밑으로 내려주시겠어요? 끝까지. 이 끝에까지가 다 개설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63개 과목이 개설된 거예요. 1000명이 넘습니다. 저 안에 한 학생이 1100명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사회탐구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요거 1, 2, 3학년 넣었죠. 원래 1학년이 주로 배우게 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1학년이 맨날 어학만 배우게 할 수 없어서 사회탐구 방법이 혹시 SPSS라는 거 들어보면 모르지만 통계 처리하는 법입니다. 그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해요. 고등학교 때는. 통계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의 주제 보고서 쓸 때 비교해서 통계 처리를 해야 보고서가 나오죠. 그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게 되면 수행평가를 하든 나중에 보고서 쓰든 기본 통계법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영역이든 인문 영역이든 자연 영역이든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는 주로 2학년, 3학년 열리는데 미리 네가 준비된 역량이 있다면 1학년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설정된 과목들입니다. 하나만 늘어서 한번 해볼까요? 정보과 한번 눌러주십시오. 과목을요. 예, 눌러주시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저희 밑에 수업 계획서라는 거 보이시죠? 이걸 보고서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해주시면 로그인을 했는데요. 네, 그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저 수업 계획서를 확인하고 몇 점 뭐 배우는지 알 수 있게끔 합니다. 저걸 하려면 저희가 다 받아서 저걸 일일이 구분한 다음에 PDF로 전화해서 하나씩 올려야 되죠. 그런 힘으로 시간을 하는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합니다. 근데 이거 노력의 산물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게 됩니다. 예. 2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 2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진로 전공 탐구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이에요. 자, 파노라마 한국경제 일상 속의 회계, 생활 속의 경제학, 그리고 벤처 창업 이해와 실습. 이 4가지가 있어요. 금요반이니까 토요일 날도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자, 경제로 얘기 드릴게요. 학교에 경제 과목이 있었습니다. 3학년 때 공동교육과정 1이나 3으로 국제경제를 들었습니다. 아까 회계 원리라는 걸 배웠다고 해요. 그 학생이. 그럼 재무제표 뭐 하나 만들어 봤겠죠. 그리고 나서 한번 경영도 관심이 있어서 생활 속의 경영학 이런 걸 했다고 해요. 이렇게. 아니면 또는 파노라마 한국경제 이런 걸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대학교의 경제학 입문서라는 게 맹크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이 있습니다. 여러 권짜리로. 이렇게 본을 보면 한 1000쪽이 넘어요. 근데 실제로 경제를 깊게 보면 읽어요. 되게 쉽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독서활동이 낮은 수준의 책이든 독서활동을 연계시킵니다. 그러면 전공에 관한 과목은 다 들었고
2라는 걸 하면서 진로 전공 탐구 활동에서 이거를 활동 중심으로 프로젝트로 배우고 독서 활동을 연계시키는 거.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1, 2, 3에 그 학생이 진로에 맞는 전공의 성장 또는 학원 역량의 확대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있으면 보여주겠지만 3년치 교육과정을 줘요. 그러면 한 학기에 정규교육과정은 한 과목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과목을 들을 수 있어요. 2도 한 과목씩 더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최종 10개를 가지고 학교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자기 진로 전공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어떻게 지식을 확장시키거나 또는 그 영역을 성장시킬 것을 고민하게 하는 것. 그 힘을 기르는 게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앉아서 하는 야간 자율학습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이 스스로 이것을 설계할 수 있느냐. 이 디자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질문하신 학부모 보면 그걸 물어봐요. 제가 전에 학교에 있었을 때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이제 서울에서 왔는데요. 공동학군이에요. 전화를 받으면 제 아이는 지구과학을 전공하려고 하는데 학교에 들어가면 설계가 됩니까? 그게 제가 받은 질문이에요. 됩니다. 저 의대생인데 되나요? 그렇게 돼요.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저희 10년 동안 자연계 도반이었거든요. 원주 의대 한 명 합격시켰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그 학생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고민해 주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학교에서 채우지 못한 것들이 학교보다 훨씬 넓은 수준을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건 저는 17개 시도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자부하고. 근데 질이 최고냐? 제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에서 얻어내는 학생의 헤엄칠 수 있는 영역은 학생의 역량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쭉 한번 넘어볼게요. 정치부터 시작하면 여기가 쭉 이게 다 개설된 과목입니다. 6명 이상 개설되거든요. 보시면 인문학부 있잖아요. 잠깐만 여기서 인문학부 같은 게 폐강될 것 같죠? 다 개강돼요. 첫 해 캠퍼스 문제 2를 열면 2 과목이 100개잖아요. 폐강이 만약에 40개다. 그럼 그 중에 30개가 인문학이었습니다. 근데 인문학 폐강되지 않습니다. 이제 학생이 자기 전공만 하는 게 아니라 융합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요. 이 사실을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인정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사정관 말씀하신 생기부 보는 자리에 갔어요. 저희 교육 정책 2가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잘 운영되는 것이죠. 유의있게 관심 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인다 시리즈가 있어요. 보인다 시리즈가 좀 널리 알려져서 진학정보 책도 잘 주시는데요. 칭찬받고 왔습니다. 갑자기 어깨가 쭉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가셔야 되는데. 올려주세요. 웃음 올리시는가요? 그래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연과학 쪽에 IT 계열은 거의 다 있고요. 발명을 통한 특허의 이해라는 과목도 있고 쭉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올려보시죠. 사회경제 토요일이 있어서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맨 뒤에 몇 개까지 가는지 보십시오. 쭉 가면 180개 넘는 과목이 개설된 겁니다. 이게 3,300명입니다. 2학년. 저희가 224개를 올렸거든요. 그 중에 190개가 강제 개설된 겁니다. 이 학부모가 요청하십니다. 이 중에 바이오는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신청 못한 학부모님들이 계속 왔습니다. 건축에 대한 얘기도 많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 아이가 건축을 한다. 저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건축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섭외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도 저한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동참을 원합니다. 전공 확대되는 건 찬성입니다. 근데 구성원의 아이를 위한 것이라면 직접 알아보셔서 알려주시면 적극 연락하고 그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에서 해줘야죠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이걸 하는 교육청도 전국에서 없거든요. 이 정도 트레이너 중에. 그래서 이걸 벤치마킹의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하고 보겠습니다. 중학교과 한번 들어가 주실까요? 신청 방법 2, 3학년 걸 잠깐 보겠습니다. 신청을 그냥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수강 신청에서요. 저기 왼쪽으로 가셔서 그건 아니고 좀 내려가셔서요. 지금 더 밑에요. 중위 신청. 하나 더 내려가셔서. 그거 눌러주시면 이게 중학교 눌러주십시오. 이게 중학교 2, 3학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저희가 2에 있는 선생님들이 주로 하십니다. 토요일 날 2시 반에만 합니다. 처음에는
중학교에 있었더니 난리가 날 거예요. 중학생이 혼자 일을 못하잖아요. 부모님이 다 셔틀 하시는 거예요. 밤중에 쓰는데 83명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80명이 부모님이 이동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교통이 제일 좋은 거. 세종대성로. 교통이 제일 좋은 건 나성동의 토준한 임차시설. 두 군데서만 한 거예요. 진짜 교통 편의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했고 하고 있는데 400명을 못 넘기고 있어요. 지금도 300명대가 되고 있습니다. 했더니 실제로 학생 입장에서 이걸 들어서 진학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진 않아요. 거꾸로 세종을 벗어난 자사고에 도움이 돼요. 아, 딜레마. 예, 아프다. 그래서 이 버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화트를 구분하거나 중학교 버전의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은 좀 더 새롭게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진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저희 고민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이쪽 가면 학습교연합 수능교과 심화수 신청. 이게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홈입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업 장소가 있죠. 흔히 진학진이라는 선도 학교입니다. 진로 학력 진학이라고 하는 이 학교가 고3만 가지고 중간에 받아서 코로나 중간에 3만 명 중에 신청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전을 받아서 폐강 개강 확정된 게 있어서 주로 수능에 대한 심화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2학년 버전으로 2학기 때 운영될 계획이고요. 좀 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학습 신청 하나 해보십시오. 여시면 여기 보시면 연합형 주말 토요일 자기학습에서 지능답변 말씀 이게 학생들 숫자입니다. 3학년만 받았습니다. 여기 1, 2, 3학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이시면 여기에 질의응답 교실 있죠. 아까 말했던 국어영어 수학이 가서 학생 질의응답입니다. 조금 책임감 같은 2학기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눈여겨보셨다가 사실은 사설 독서실이 되게 좋습니다. 요즘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경쟁할 수 있는 질의응답 교실의 부분들을 좀 더 확대 강화시키면서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위로 올라가셔서요. 여기 공지사항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여기가 저희가 대부분의 글을 올립니다. 이거 즐겨찾기 해주셔야 돼요. 예, 해주시고요. 네이버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치는 순간 이렇게 딱 뜹니다. 그 중에 58번, 4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그 중에 58번 보시면 한 960시인데 강좌 안내집이라는 게 있죠. 한번 눌러봐 주세요. 그게 지금 부모님들이 받으신 노란색 책자입니다. 노란색 책자. 잠깐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열어주세요. 좀 그 중에 제가 뭘 보고 싶냐면 3년간 편제표를 좀 보고 삽니다. 이거를 2018년 2학기 때부터 2만 부씩 찍어서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보냅니다. 학생, 학부모가 한 부씩은 다 받아볼 수 있어요. 초창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도 들었습니다. 그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역 학군이 어때요? 이거 들으면 돼요. 이렇게 제가 직접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좀 웃기긴 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이 표를 보는 책자가 되는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좀 넘기시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1, 3학년 5학기 교육과정 편제표. 자, 이제 어머니들이 아버님들 하실 일이 있어요. 학교 가면 지금 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일 거잖아요. 특히 1학년, 2학년이시면 학교 교육과정이 지금 1학년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최소한 1학년이면 내년 2학년 때 뭐 배우는지, 지금 2학년은 3학년 때 뭐 배우는지 그것도 모르시면 저는 사실 좀 고등학교 학부모님으로서 굉장히 자녀 교육의 지도진한테 조금 무디신 분이에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파악이 되신 다음에 이걸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학생이 혹시 진로 전공이 있다면 같이 보면서 설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1학년 때 기초 과목은 학교에서 배울 거 없지만 시창작, 소설창작 같은 과목은 1학년부터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왜? 위계가 필요 없잖아요. 할 수 있다고 보고 정보과학도 가능하다고 보고 아까 사회탐구 방법, 회계원리, 금융일반 이쪽 부분이 주로 경상 계열이죠. 경영학, 경제학. 제가 우리 인문사회 중점 그러면 사회 핵심이 뭐냐면 경제 경영, 그리고 사회학, 그리고 심리 쪽, 신방 쪽, 그리고 이 정치 외교 쪽. 이 영역이잖아요. 메인 전공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 전공 과목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캠공을 통해서라도 배울 수 있게 하려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더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2학년 1학기부터 요 과목들, 지역이해부터 흑색이 변화가 국제교에서 배우는 전문 교과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배워주게 되면 이 과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게 2학년 1학기 때 배울 수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자기 전공과 관련된 과목 하나를 더 추가해서 깊게 배울 수 있게 만들어요. 2학년 2학기 때 보시면 사회 과제 연구가 있죠. 자, 그럼 아까 탐구 방법은 뭐라고 했냐면 보고서 쓰는 통계법을 활용한 연습이잖아요. 실제로 연구하는 것은 여기인 거예요. 과제 연구. 생각보다 고등학교 이 과목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시간이 같은 교육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요. 저희가. 그런 게 배우고 있고 혹시 그게 열리지 않았거나 배우시다면 이때 배울 수 있는 길 주고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법까지 저희 개설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국제법은 들을 애가 몇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영어도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6명, 8명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깊게 보는 애들은. 그래서 그 강사가 준비되는 대로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연계로 가볼게요. 물리과제연구, 화학과제연구, 생명과학과제연구, 지구과학과제연구죠. 물화생지 4과목이잖아요. 학교에서 뭘 해줘야 돼요? 물리라는 물리 1, 물리 2 과목이 학교에 있는 겁니다. 그거 배운 다음에 연구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과제 연구입니다. 이거 한 다음에 한 단계가 더 남았죠. 물리 1과 물리 2를 같이 뭘 해줘야 돼요?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학년 때 실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험은 2학년 때 배우면 안 되나요? 왜 안 되냐면 실험의 요소에 보면 물리 1과 물리 2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2를 1만 배우고 실험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학문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학년 때 한 거죠. 그럼 딱 배우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물리 1, 물리 2, 물리 과제 연구, 물리 실험. 고급 물리학이죠. 그래서 필요해서 아까 쌍방 온라인처럼 소수 학생이 배울 수 있게 하면 물리 과목을 다 배우죠. 솔직히 그 정도 다 배우고 한 1등급 때 중반 때부터 깊게 나오잖아요. 서울대 일반전형 붙습니다. 실제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일반고인데요. 부산의 일반고인데요. 2.3이에요. 근데 물리교육 붙은 거예요. 의외로 놀라시죠? 근데 우리가 할 때 쭉 봤는데 그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단 얘가 화학 같은 것도 공부했는데 1학년 때 고급학을 배운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부산에서 그렇게 영재고급 비슷하게 한 거예요. 얘에게 동기가 멋있었어요. 화학을 배우는데 물어봤더니 학교생님이 이건 화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야. 이건 고급 화학 가야 배울 수 있어. 그래서 고급 화학 드린 거예요.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깊게 갔어요. 그게 몰입한 거죠. 직접 호기심을 가지고 몰입하고 간 거. 그래서 걔가 어느 정도까지 깊이까지 갔는가가 최상위의 서울대가 물어보는 그게 바로 몰입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 학생이 내신과 상관없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그러면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학생이 대부분 너 2등급 초반이니까 어쩌고 안 되니까 너 저기 수능이나 보면서 최저학년 논술이나 봐. 이렇게 해서 학원적 비중을 높이게 돼요. 일반적 경험치가.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부모가 판단하거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인 거죠. 예. 저 같으면 나름대로 자신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설계하진 않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학교 관련 최저학력 이상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되게 중요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일정한 패턴의 학습은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 학생이 시험 잘 나오다가 수능이 더 잘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대부분 다 못 나온 거 아시죠? 매번 똑같은 학교에 시험 보다가 수능장의 장소가 바뀝니다. 첫날 긴장도가 어떨까요? 매우 벌렁거립니다. 대부분 수면 부족이 제 학생입니다. 이건 여학생일수록 더 심합니다. 그리고 가게 되면 평상시 보던 것보다 대부분 떨어지죠. 그러니까 재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난 억울해. 이렇게 잘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부모 어떻게 합니까?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학생이 아무리 잘 나와요. 그런 염두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고민이 있어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아래 가시면 예술이 있죠. 패션 디자인이 실제부터 이렇게 쭉 하면 이 과목들 다 우리 했던 과목들입니다.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부터 전공실기, 드로잉, 미술 전공 실까지 나왔습니다. 하고 있고요. 프로그래밍부터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보건 가는 거 요즘 굉장히 인기예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가서 이걸 한 2분 이상 선생님을 모시려고 해요. 혹시 좋은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진짜 저 연락합니다. 그래서 하고 노력할 거죠. 과목 외국어 이렇게 열었습니다. 현재 이거 다 러시아는 현재 못했고요. 나머지 4개 과목은 개설했습니다. 원을 들어야 2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2학기 때부터 2가 열리게 됐고 최근에 저희 어떤 한 학교가 S고등학교가
외국어 중점 고등학교예요. 거기서 일본어 2, 중국어 2가 있고요. 일본어 회와 중국어 회가 있고 일본어 문화, 중국어 문화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저 중3입니다. 그냥 일본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요. 와, 일단 오타쿠예요. 아셨어요? 일본어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1, 2, 일본어, 일본 문화를 배울 수 있다면 그 학생 거기 가는 게 맞죠. 바로 앞에 있는 고등학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진로와 꿈을 찾는 것이 고등학교의 선택이라는 부분인 거죠. 우린 거기서부터 자주학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입 전형의 70%가 일지망 선택입니다. 저희가 그걸 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과목을 배우고 관련한 캠퍼스 응용 툴을 듣고 관련한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교양 과목 중에 저희가 심리학, 보건학을 중심으로 열고 있고요. 보건 과목, 실용 경제도 열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그리고 철학, 논리학이 중요한데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논리학이 제가 대전에 있는 자사고를 갔어요. 생기부 컨설팅으로. 3만 원이라더니 논리학이 있는 거예요. 500자가 팍팍 치워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 썼어요. 논리학이니까 상반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했겠죠. 그게 3가지가 다 적혀 있는데 외부 강사가 한 건데 야 이거 하네. 얘 딱 봤더니 너무 잘 썼는데 법전공이야. 또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저희가 교양 과목이라고 무시해야 된다. 오히려 저 생각은 교양 과목의 기록이 일상시 기록보다 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철학과 이 논리학 같은 게 흔히 인문 사회계열의 물리성을 얘기해주는 중요한 과목이기도 한다.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가 과목이 좀 조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2학기 때 이거에 준해서 저희가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을 열 거고요. 3회 비중을 좀 높일 거고요. 원도 오프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한 40~50%는 온라인을 하고 50%를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방식으로 브랜디드 러닝이라는 방식으로 저희가 갈 겁니다. 그런 방식에서 혹시 학생들이 타 학교로 많이 가는 것보다는 온라인상에서 학습도를 높이는 방식에서 저희가 고민할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한 거고요. 이제 끝 다음에 다음 홈페이지 좀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홈페이지는 세종대왕 진로진학정보센터라는 야심찬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데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가운데 오른쪽에 딱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세종대왕 진로진학정보센터로 딱 뜹니다. 위에. 그래서 지금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오늘 강의 이후에 매일 몇 명 들어오나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제일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아직 들어온 숫자가 쭉 보면 110명을 못 넘었습니다. 하루에. 내일 200명이 넘는 걸 기대하면서 한번 꼭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쭉 보시면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17개시에서 없는 게 뭐냐면 상담란입니다. 네, 상담란인데요. 방문 상담 신청, 온라인 상담 신청이 있는데 저희가 온라인 상담 신청은 뭐냐면 학생이 나 뭐 전공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글을 올려요. 그럼 저희 진로진학 상담교사님이 딱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다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리게 되면 한번 그냥 직접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19건의 글이 올라와 있고요. 쭉 보시면 그 중에 뭐랄까요? 제일 많이 히트수한 게 진로 상담 대입이라고 해서 209명이 조회를 했죠. 이게 이상적이에요. 학생 한 명은 올렸는데 이거를 보는 게 209명이 같이 관심 있고 읽어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한 11월까지 되면 이게 한 50건이 된다 그러면 작은 파일을 묶어놓을 겁니다. 탑재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쓰신 겁니다. 보시면 반갑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 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쭉 쓰신 내용이에요. 저희가 A4 2페이지를 안 넘게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다 치우셔요. 그래서 글을 보니까 야 정성 많이 들어간다. 제가 서울시 교육청 거도 보잖아요. 온라인 상담이 있거든요. 정말 수준 높아졌습니다. 저희 자랑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성장도 한 번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싸서 혹시 학생이 궁금하거나 그러면 간단히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글 올리고 많은 학생 학부모가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방문 상담 신청이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우리 여태까지 작년부터 했던 건 대학 입학 상담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방문 상담인데요. 생기부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게 되면 여기 보시면 월요일 날 중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이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이거 딱 해서 마감된 건 마감된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예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신청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팀이 다 있어서 어느 팀에 딱 연결시켜줘서 딱 하면 마감 딱 뜹니다. 그럼 이 학생이 어느 팀하고 상담된다는 게 딱 맞춰가지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4층, 교육청 4층에 진로 시험센터가 있고 대입 상담센터가 있어요. 4층에. 글로 오시면 3명, 4명의 선생님들이 같이 어머니, 아버님 오시거나 학생이 오면 상담을 해드려요. 한 분이 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여러 가지 식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한 분이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의견일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셔야 돼요. 이제 저희가 누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하나 이렇게 진행하다가 추가로 또 우리 진로상담 장학사님이 진로상담, 즉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나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그리고 뭘 할까 고민하는 나이, 그런 애들이 커리어에 대해서 딱 검사할 수 있잖아요.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거기를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진로상담. 예, 눌러주시면 여기서 쭉 보시면 진로상담의 내용이 있었고 사전검사 실시를 합니다. 주니어 커리어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런 홈페이지가 있어서 출력하신 다음에 작성을 다 하시고 이걸 PDF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업로드를 시키면 저희가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단 유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그 결과를 보고 예약을 하시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진로 상담을 합니다. 그게 7월부터 지금 막 만들었어요. 그 3가지 상담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가 뭘 정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면 진로 검사지를 바탕으로 한 진로 상담, 그리고 학생부를 가지고 기반으로 하는 진학 상담, 그리고 단순하게 쉽게 모바일로 올려서 궁금한 해결점을 간단하게 올려서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상담. 저희가 좀 욕심이 돼서 여러 개 된다면 화상으로 하는 상담까지 한 단계 간다 그러면 다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활성화되고 그 욕구가 있다면 이것도 아까 학습 취향, 자기도 학습실을 얘기했잖아요. 바로 학생의 상담 취향에 따른 방식으로 다 제공하는 노력으로 저희가 지금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잠깐 다시 이제 원 페이지로 가셔서요. 보시면 두 번째 자랑거리 하나가 맨 밑에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보인다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이거 잘 보고 있습니다. 얘기했던 거죠. 1.0부터 10.0까지 있습니다. 3.0이 수시인데요. 아주 오래 수시일 걸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들 오실 때 3번째 수시 모집 일반 들었을 때 따끈따끈한 A4지의 수시 전형 전체, 그리고 리플렛도 있어요. 들고 다니는 포켓몬. 그 2가지를 만들고 거기에 QR코드를 입혀서 설명까지 만들려고 해요. 되게 신경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 뭐 하냐면 한번 여기 중에서 전공 적성 진로제 뭐 하나 요거죠. 진로 진학 설계 말고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까? 과목 정관에서 딱 눌렀어요. 열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뜹니다. 다운이 돼요. 밑에 거. 이게 제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과목 전공 안내서라고 되어 있죠.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잖아요. 지금 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쭉 한번 좀 내려볼게요. 이게 1.0에 대해서 보시면 한번 한 20쪽 정도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페이지로. 예. 그럼 여기가 보통 과목의 편제 그러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넘어가기 전에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저희가 1학년에 오면 이걸 배웁니다. 대부분. 선택 과목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2학년부터 일반 선택을 배웁니다. 이 과목들이 나오게 돼요. 이 과목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등급이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이 9등급까지 나오는 과목들인 거죠. 그렇게 가고 있고, 이 과목들을 배운다면 진로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단위수가 2단위부터 8단위까지 넓게 되어지는데, 요거는 절대평가를 합니다. 절대평가라고 하면 A, B, C, D 5단계와 A, B, C 3단계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 산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상당 부분 등급 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진로 전공에 대해서 깊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단, 과목 세특이 500장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 설명되면서 하나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면 계속 이거에 대해서 설명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게 흔히 전문교과 1과 전문교과 2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전문교과 1은 국제고나 외고에서 전문교과 1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비교문화는 전문교과예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래밍 이런 과목이 있잖아요. 전문교과 2입니다.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럼 아까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목 뭐가 있었죠? 일반 선택하고 무슨 선택이에요? 진로 선택이죠. 그러면 외고 자사고 군대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흔히 말하는 전문교과 1이 있어요. 특성화고 전문교과 2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캠공 1, 3에 보면 전문교과 있었죠. 1과 2 전문교과를 일반고 학생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배우면 전문교과를 가져오면 일반고 편제표에 전문교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과목은 뭐가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전문교과 1이 있어요. 전문교과 2가 있어요. 국제고 외고가 배우는 게 1이 있고 그 다음에 특성화가 배우는 게 2가 있다고 하면 이 과목을 일반고가 배우면 진로 선택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래밍을 가져왔다. 그러면 정보에 있는 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절대평가겠죠. 이해되시죠? 공동교육과정을 당연히 등급상 주셔야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어서 그 과목에 대한 안내가 쫙 있습니다. 한번 쪽수를 150쪽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한 70쪽 쳐야 될 것 같습니다. 170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뒤에 가면 전공 안내서라는 게 나옵니다. 딱 보시면 불어불문학이라고 되어 있죠. 전공개요, 주요교과, 적성흥리, 졸업 후 주요 진출 분야 쫙 써 있어요. 네. 이거 세종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만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저희가 편제표를 만들었어요. 불어불문 전공하려면 진하게 치다한 걸 배우면 좋겠다. 왜? 불어불문이면 조금 국제성을 띠잖아요. 세계사, 세계지리 같은 게 들으면 더 좋겠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전문 과목, 이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에서 이런 것들 배우거나, 공동교육과정이 있으니까요. 캠공2에서 이런 거 배우면 좋겠다. 라고 넣어준 거예요. 단순하게, 이 학생이 관심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전공 분류가 90개 돼요. 대충 맞습니다. 저거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들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신 노란 책 보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 라고 한번 흐름을 설계해 보시면서 자녀한테 이번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 많은 성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운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기 한번 껐다가 홈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아래 홈페이지 여기서 보시면 밑에 이거 정시전형 과목 정보 안내서 있죠. 요거 한번 면접지도 빌라자 이런 거 보여주시겠어요? 면접지도. 예. 지금 우리가 대학 간 면접 보죠. 학생들이 면접 갔다 온 다음에 학교에서 너 몸으로 왔니? 막 적어요. 그거 모음집입니다. 이거 완전 오픈해서 한번 좀 내려봐 주세요. 한번 쭉 켜서요. 한 30쪽 정도 쉬어도 되고요. 예. 그래서 학교별로 무슨 질문했을까라는 걸 한번 해봅니다. 자, 건양대입니다. 지원 동기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 지원하는 동기가 뭐니? 좀 내려가시면 지역센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대답을 못했나 봐요. 그리고 이게 지나가면 무한히 일을 쓴 거고 가장 남은 선생님이 누구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딱 보면 건양대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봅니다.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심화해서 물어보는 학교가 있을 수 있겠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운 안 받으면 손해 아닐까요? 예,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 사례집은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개인정보를 누출시킬 수 있어서 이거는 학교의 책자로만 배부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상담할 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돌아다니면 추적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정보를 벗어서 제가 종합전형 사례집은 긴 틀만 보이고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세준되어 있습니다. 다시 홈페이지 원본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동영상자료라는 게 보이시나요? 저희가 많이 좀 한번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자소서는 긴 말이 좋을까요? 긴 말이 좋을까요? 당연히 좋네요. 됐어. 자소서를 잘 쓰고 싶은 마음에 살짝 하면 될까요? 나오나요? 쿨하네요. 400번 적어서 만드는 달고.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꿀팁 같은 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하나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 맨 위로 한번 이제 페이지 메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끄신 다음에 그럼 저희가 여기에는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보를 지금 담아냈습니다. 보시면
맨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에 진로 정보부터 저희가 좀 나와 있죠. 한번 살짝 볼게요. 검사할 수 있습니다. 쭉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검사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진로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드림레터라고 우리가 진로 정보지가 되는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많이 보시면 생각보다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진로 동영상이라고 앞으로 진로에 관한 직업인의 동영상을 계속 올릴 겁니다. 탑재할 예정이고요. 대입 정보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희가 대입 정보 1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우리 선생님들 컨퍼런스 있거든요. 자료가 너무 좋은데 그냥 오픈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선생님들 수준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순위 설명되어 있고요. 대학교별로 내용들이 요강들에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가셔서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올라볼게요. 그럼 저희가 여기 학종 자소서, 종합전형 자소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 공지사항이 제가 세종교육 온소식의 글을 4년째 올리고 있거든요. 그때 올렸던 내용들이 2차식, 2강 때 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좀 했군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쭉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 동영상 자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한번 최고 시도한 게 뭐냐면 이번 3월달 고3 모의고사를 관내 선생님 전 과목을 주요 해설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해설지도 만들었어요. 이것은 큰 발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 이렇게 노력하시구나 해서 앞으로 2학년 부분도 해서 저희가 최소한 해설 동영상이 쉽지 않은데 길어야 생각을 해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시면 되겠고 어떤 것들은 162회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 수업 시간에 활용도 하셔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 과목들에 대해서 확대시켜가서 학력평가 수능 준비에도 저희가 어느 정도 책성을 갖출 수 있게 노력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대입 포털 어디가? 이걸 보시면 이게 우리 흔히 말해서 지금 대교육이 만든 기본적인 모든 대입 정보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유관 검색, 경쟁률 검색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입 수능 정보, 이게 평가원입니다. 수능을 내는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거든요. 여기서 올리는 정보들이 수능과 모의평가에 대해서 기본 자료들이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활용하시라고 하나 링크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가면 진로진학 상담, 아까 말했던 상담 코너들이 여기서 신청하게 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고요. 마지막 공지사항 눌러보시면 공지사항 부분을 이렇게 올리고 있죠. 생각보다 지금 이제 200개 넘는 수가 늘어났어요. 제가 포털 개념 중에 플랫폼이라면 1000건 정도 히트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사실 한 1200건 히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홍보하고 싶고, 이 정도면 제가 17개씩 다 봤었거든요. 장점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번 꼭 즐겨찾기해서 가시면 어떨까라는 게 하나의 저희 소개입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 맞추시고요. 이제 본 내용에 조금 방안에 대해서 이제 이거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넘겨볼까요? 네. 저희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부터 시작하면서 좀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만든 홍보 영상 짧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마다의 끼와 꿈을 펼칠 권리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교실, 생각을 키우는 수업, 세종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평소 학교에서는 접하지 못하는 과목들을 직접 참여하면서 실력 있는 선생님들께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새로운 학습과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제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 꿈이 현실이 되는 끝맞춤 교육. 모두가 꿈꾸는 새로운 학교. 바로 세종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좀 심화 버전으로 저희 영상 제작하게 있는데 캠공을 들으면서 2018년입니다. 3인 3색이라는 동영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클릭해 주십시오. 저 캠공 받으러 소방고 가는 길이에요. 아, 어떤 수업이요? 교육학이요.
그래서 지금 꿈이 개도국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제도 바꾸는 것이어서 전문적으로 교육학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평소에는 여러 직업들에 대해서 좀 접하기 힘든 지식들을 당사자가 와서 가르쳐 주시니까 좀 더 마음이 쏙쏙 박히고 굉장히 수업이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지원하게 됐어요. 네, 앞으로 2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배운 이론들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재밌는 수업 해가고 싶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애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교육학을 듣게 됐는데 교육 이론이나 막 다양한 사람들, 사상가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 생각하고 비교하게 되고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본질에도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이번에 사혜리시 선교사, 우리나라 유관순이나 혹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계몽시켰던 그런 여성 선교사이자 또 선생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성들을 계몽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던 시간이었어요. 듣는 친구들도 굉장히 흥미로워했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교육학이다 보니까 조금 강의식 수업이 주여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론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적었어요. 교육학도 좀 더 실습형으로 돌리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말 가치 있고 고3 2학기가 돼서도 신청하고 싶었던 단순히 그냥 내 적성을 찾아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좀 진로 고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대전에 살다가 세종에 와서 좀 확연하게 느끼는 걸지도 몰라도 대전에는 이렇게 진로 적합을 체험하고 싶어도 기회가 안 돼서 못하는 애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세종은 좀 홍보가 덜 됐나? 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도 잘 모르고 이게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정말로 추천하고 싶어요. 가볍게 한 3, 4차씩 정도 2시간씩, 3시간씩 해서 맛보기 그런 캠공을 만들어도 굉장히 참여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세종에 와서 정말 기쁘다라고 느꼈던 가장 큰 요인들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수업을 운영하는 게 세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캠공 역시도 내가 꿈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었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내 진로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연필을 쥐어준 게 세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수업 받으러 가요. 앞으로의 미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능력이 될 것 같더라고요. 파이썬으로 배우는 딥러닝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딥러닝 기술을 듣게 됐습니다. 배워서 나중에 산출물로 냈을 때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기대됐죠. 저희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동향이 그렇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셔서 저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무슨 기술이야 하는 그런 거를 알려주셔서 좀 현실 감각을 일깨울 수 있었다라는 게 좋았던 것 같고요.
일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반에 수업할 때. 그냥 일반 정규 수업보다는 수업 참여도가 좋고 한번 선별돼서 온 친구들이잖아요. 하고 싶다 해서 온 친구들. 그렇다 보니까 수업 자체의 질이나 그런 수준도 조금 높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학교에서 못 배우는 그런 특별한 부분의 과목이다 보니까 기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기회를 주어지니까 잡아야죠. 그 기회를 잡아서. 학생들 선호를 맞춰서 어느 시간대가 편하냐라는 걸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게 많은 그런 시간대를 차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인 것 같아요. 두 명 보셨죠? 네, 시간상 제가 아까 2018년이어서 지금은 일반계 고등학교 포함한 국제고 특성화과에 다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절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300명 참여하고 있거든요. 제가 8,500명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모르는 종이 없는 정도의 대표의 브랜드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질을 높이고 어떻게 스스로 잘 활용하는 힘을 배우는 건가 이 고민이 있는데 저희가 약간 제 PT를 좀 더 옮겨가면 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봤고요. 자, 이게 저희가 작년에 2019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정부 혁신 교육부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점이었어요. 한번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도입하기 전 한정치, 김물리, 나이품 학생은 이런 과목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물리2 과목 없었고요. 그리고 법과 정치 과목, 지금 정치와 법입니다. 2015 개종교육과정이. 이 당시 2009 개종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미개설됐었고 그리고 의료학과는 의료의상 과목은 전문교과니까 개설되지 않았어요. 이게 흔히 말해서 아직 교육과정이 확대되지 않았을 시기의 대표적인 대부분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이렇게 지원했겠죠. 근데 이렇게 지원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정치 학생 캠공1을 통해서 국제정치,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수강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캠공2를 통해서 활동으로 배우는 국제정치를 수강하고 관련 독서도 합니다. 김물리 학생, 학교에서 물리2를 개설해요. 그리고 여기도 학교에서 법과 정치를 개설하고 있고요. 과학과제 연구 물리를 듣고 물리 실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캠공1에서. 2에서 반도체 물성과 칩 제조 과정을 탐구형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건 진로 영역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의료상 미개설됐습니다. 아직. 하지만 캠공1을 통해서 패션 마케팅, 패션 디자인을 등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공2를 통해서 브랜드 디자인 창작이라는 수강을 진로로 배우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인지 모르지만 합격선에 가까웠겠죠. 그러면 이 캠공이 어떤 측면이 있을까? 저희 국직연구단지 있죠. 고대 세종 캠퍼스, 홍대 캠퍼스, 영상대학. 2017년에 충남, 충북대를 비롯한 20개 대학을 다 찾아갑니다. 저희가. 인력풀 구하려고요. 그래서 처음 만든 인력풀이 88명입니다. 지금 인력풀이 180명 됩니다. 이제 구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알아서 오십니다. 감사하게도. 알면 주시고 정보만 주시면 저 연락하면 참여할 분들은 많습니다. 저희가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막 찾아다니는 것은 시기를 좀 쉽지 않아서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제 과목을 선택해서 자기의 진로 영역을 키우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형 공동교육과정의 이름으로 모든 일반계고가 다 학교를 오픈하고 모든 학교가 공동교육과를 다 신청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 고3이라면 76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타시대 공동교육과정은 3, 4개 학교나 4, 5개 학교가 3, 4개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런 방식으로 커졌고요. 학생 학부모의 수요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했던 것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기원이 됐고 점차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저희가 제가 작년에 한 30군데 강의 수정을 받았어요.
가서 얘기했을 때 가장 당황한 게 여기입니다. 우리가 교부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학교에 내려보내면 학교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지급하고 정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는 부담되겠죠. 근데 저희가 그거를 지원 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2017년 1학기에 교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사비가 제때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강사비가 7월 25일 날 나가야 되는데 행정실 회계 담당자가 휴가래요. 그래서 2주 후에 나간대요. 그랬더니 난리 났죠. 어떤 곳에 갔더니 캠공 1과 2 담당자가 달라서 이 업무를 누가 하는지 결정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사업 망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고 옵니다. 2학기 때부터. 저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말고 지출 담당자가 더 힘든 거예요. 그 중간에. 나는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근데 어쨌든 가져왔고 이거를 교육청에서 직접 강사 공고하고 강사 계약을 맺고 강사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가 15개가 다 거점학교예요. 그럼 학교 선생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렵죠, 토요일날.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코디네이터로 공고합니다. 그분들이 강사 등록부, 수업재료 체크, 교실 체크 등을 하시죠. 그분들이 파견됩니다. 28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 참여형 수업이다. 학교 수업과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업 재료비, 실험 실습비를 지원합니다. 작년 2019년 8,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1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뭐 때문에 지급을 많이 못했겠죠. 코로나19 관계로.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습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금속공예 아까 세종마취 건물에 있고 헤어샵은 소담동에 있는 헤어샵에서 하고 있고요. 바리스타 나성동에 있는 바리스타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빵이든 뭐든 지금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한 10개 정도, 8개에서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2학기 때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5를 만듭니다. 직업, 자격 등 전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이거나 학생인데 아직 이러하지 지적인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 무언가의 기술 자격증을 대비할 수 있는 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캠퍼스 공동교육 정신이 있어요. 약간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학업적 틀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진로부터 배울 수 있는 모든 학생의 트랙에 대한 지향이 있습니다. 이건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거를 가지면서 모든 학생이 가지고 있는 꿈이든 진로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속 학년이 확대되고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과목 수도 이렇게 늘어가고 수강 인원도 이렇게 늘어가면서 만족도도 좀 높아지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좋은 모델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냥 많이 주목해요. 외부에서도 많이 왔어요, 사실은. 그리고 오고 이걸 가려면 우리 세종교육청은 다른 데로 가면 지역교육청 사이즈예요. 그럼 지역교육청이 해야 되잖아요. 뭐 서울로 가면 이렇게 중구교육청 그런 지역교육 단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당담 장학사가 있기 어렵고 당담 주무관이 있기 어려운 거예요. 행정조직 체계가. 저희가 본청이자 지역교육청 일선을 담당하면서 적극적인 모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서 이 방식을 벤치마킹하려 노력해요. 그래서 저희 아까 캠공 사이트 있었죠. 그걸 대전이 벤치마킹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 있죠. 또 대전이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왜? 가끔 대전 학부모가 국민신문고 냈대요. 이거 세종도 하는데 왜 대전 못하냐. 그래서 거기 장학사님들이 계속 전화해요.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의 이런 교육과정과 진로진학 면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지막 단계의 주제인데요. 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1, 2, 3하고 여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이 교육과정을 다 하는 거야? 아닙니다. 학교가 무엇을 하면서 학교의 모습과 저희가 교육청이 추구하는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이 함께 합쳐져야 시너지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교과 중점학교 운영입니다. 이걸 합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종형 고교 학점제라고 부릅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가냐면 이거는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 책을 보시면 1 플러스 3이 있습니다. 여기에 3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1, 2, 3입니다. 1이 뭘까? 학교당 교과 중점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과목을 학교가 다 잘할 수 없으니 그 중에 어떤 영역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작년까지 교과 중점 학교였다가 2020년부터 교과 특성화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완성을 시킵시다. 저희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고 르네상스의 기본 포맷입니다.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그 뭐냐? 교과지도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선생님의 핵심은 교과로 중등은 임용된 거예요. 저 역사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역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그럼 저는 역사, 그럼 나는 한 학기에 이런 평가를 받고 이렇게 수업할 거야. 이 평가를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기부 500자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 제시할 수 있어야죠. 근데 애들이 못하고 쫓아오겠죠. 최상에 가는 기록까지를 제시하고 역사 교재니까 역사를 희망하는 애들에게 독서활동 알려줘야겠죠. 사제동행 독서, 역사 행사 정도 하나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역사 동아리 운영해야 되겠죠. 네, 과목이라면. 역사에 관련 수상임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한 과목 가지고 7, 8가지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온전히 확실하게 전문성을 책임지느냐. 이게 앞으로 저희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의 생명 같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씨앗을 뿌리고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세종의 제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지금 시간의 문제지 제가 이 지역에서는 선두가 될 겁니다. 그런 연구들이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 가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 기록에 대한 노력, 진로 진학에 대한 공부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 왔어요. 저도 팀장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베이스가 있고 생각보다 충청권에 있어서 우리 캠프 설명회 때 타 지역에 저희 보러 와요. 야, 부럽다. 이렇게 1, 2, 3를 매칭시켜다니 이 정도 트랙으로 작은 교육청에서 약간 그로 가요. 그런 장점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교육과는 이겁니다. 학부모에게도 알려야 되겠다. 저희가 중3, 고1, 고등학교 선택할 거잖아요. 24개 중학교 다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 고등학교 홈페이지 다 뒤지고 있어요. 정보가 제대로 있는지. 정보가 있게 할 겁니다. 교육과정부터. 그래서 중3 학생 학부모들에게 지금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모습이 어떤지 알려드리고 그냥 느슨해, 뭐 별거 없잖아. 이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국제고를 가거나 자사고를 갑니다. 100명 있다고 하면 내가 가서 30등 한다고 생각해봐요. 솔직히 스카이 못 갑니다. 그 학교에서 발표하는 애가 만약에 스카이 수가 20명이라고 하잖아요. 재수생 이상이 절반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10명, 15명이라고 해요. 못 가는 거죠. 일반고에 옵니다. 20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스카이 가는 애가 만약에 5명 나왔다. 일반고에 머물겠죠. 지금. 근데 저희가 아직 5명이 안 됩니다. 평균치가. 지금 한 2명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나은 학교가 좀 넓고 아닐 수 있으니까 그거 올해 좀 좋아질 거예요. 그걸 계속 늘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노력들이 있어서 조만간 가지고 있는 지금의 기대치를 가지고 보시면 특히 중학교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교과중학교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해봤어요. 이렇게 권역도 있으니 이런 것들의 과목 점을 정해서 이런 데에 관한 과목들을 전문교과 1, 2를 가져다가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설계 이번들은. 여기에 부족한 것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1, 2, 3이 있습니다. 거기서 듣도록 가면 됩니다. 이 정도 교육과정이면 남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18년, 19년 작년에 15개 일반계획고가 있습니다. 그중에 10교가 교과 중점 학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5개 중에 정말 14개 학교가 지정됐어요. 한 학교는 세종여고의 특성화 계열이죠. 세종여고만 특성화 계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학진 학교를 갖고 교과 특성화를 하지 않고 나머지 4개는 14개가 교과 특성화 학교가 됐습니다. 그렇게 좀 운영이 되고요. 이렇게 운영되어서 지금 현재 이 과목들이 심화 소인수 과목을 개설하고 진로 전공반의 질 제고를 하고 쌍방 온라인 도입하는 과정들이 같이 맞물려 가자. 플러스 알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취향을 존중하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학습 공간 재구조화, 즉 자율학습 공간 재구조화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1인 학습 공간, 인터넷 강의실, 카페 형식 열린 공간, 그룹 스터디 공간 이런 거를 만들게 해요. 여기에 선택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질의응답 교사가 가는 걸 연결시키면서 나름대로의 공간의 차별성을 갖는다. 좀 남아서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간다. 예전처럼 너 이거 해. 뭐 꼭 선택해야 돼. 반강제 이런
방과후 보충학습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그걸 늘려가는 방식의 학생의 가려운 점을 긁어줄 수 있는 지리응답 것을 포함해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교육과정, 교감단, 교장단, 직무연수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까 편집해 보셨죠? 저희가 빨간색 정도를 공동교육과정에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최근에 세계사 세계지리는 안 합니다. 그리고 경제와 정치화법을 열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국제고가 경제 과목을 안 배워요. 그리고 국제 경제를 배워요. 왜냐하면 전문 교과를 단위 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온라인 수업하다가 최근에 우리 공동교육과정 국제고가 들어오면서 경제 과목 국제고 학생들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제고 선생님들이 또 경제, 정치학을 가르치기 위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폭을 넓혀서 최대한 일반고 학생도 그런 과목들을 배워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논리학, 심리학 같은 과목 있잖아요. 이런 과목들을 축으로 좀 더 철학 논리학 과목도 저희가 이렇게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조금 부러운 거 하나 있는데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인천이 인정도서를 만든 거예요. 인문학적 상상여행, 인지과학 기능, 요게 부럽습니다. 이렇게 심리학 가기도 좋고 요즘 같은 흔히 말 인지 개념이 가면 IT하고 연결되고 흔히 말해서 그런 방식과 의대하고도 연결이 돼요. 저희가 인지과학 요소를 좀 캠공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학교별 중점학교 현황입니다. 정해진 거라 공개를 하는데요. 두르고가 과학 중점학교였다가 두 개 학교마다 이게 지금 1학년부터 이제 우리 교육청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은 과학 중점학교를 쓰게 하면서 학급을 딱 지정하지 않습니다. 형태는.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은 과학중점학교 펼쳐서 가는 방식으로 해서 고응고, 그 다음에 2018년 지정학교의 중점과정들이고요. 2019년에 이렇게 주어져 있고 20년에 도담, 체험, 방고, 발음고가 4개가 중점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봐서 현재 14개 학교가 중점과정이 지정된 거예요. 올해 지정되면 교육과정은 내년부터입니다. 신입생부터 이렇게 연계해서 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음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샘플입니다. 제가 그냥 5분 내로 정리해야 돼서 교과중점학교 캠퍼스형 공동교 연계계관을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연합형 교육과정이라고 중점학교가 다른 두 가지 학교를 같이 매칭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 여기가 인문외국어 과학융합이면 인문외국어가 장점이 있겠죠. 여기에 뭐 중국어 2가 있어요. 그냥 국제화 과정인데 여기는 뭐 프랑스어가 있을 수도 있겠고 국제정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얘가 중국어의 통상 전문가 되고 중국어 2를 배우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는 중국어 2를 열면 두 개 학교가 같이 들을 수 있게 시간표를 짜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한 학교 시간표 편제도 어려운데 선택 과목을 두 개 학교가 시간표를 지시겠다. 그리고 외부 강사가 들어와야 돼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정말 학점제라는 이름이 걸맞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여기에 캠공원을 만약에 국제와 인문중화 과학보건이 있으니까 보건간호 과목 공동교육과정 1을 이 학교에다 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학교 학생은 과학보건에서 보건간호를 자기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1, 2, 3의 과목을 이 중점 과정이 있는 곳과 매칭을 시켜서 그 학교의 과목을 배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학교 다니면 관련된 과목을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배울 확률이 높겠죠.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하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예요. 만약 고등학생이 지금 있거나 중3 학생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외국어를 하고 싶은 학생이 있어요. 이 학교가 일본어 2, 중국어 2, 일본어 회화, 중국어 회화 과목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근데 공동교육과정에 일본어 문화, 중국어 문화를 이 학교에 줍니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어라면 1, 2, 중국어 회화, 중국어 문화를 배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중국어를 배우다 보면 한자가 되니까 한자 과목도 배울 수 있게 한 번도 기회를 주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공동 2에 이런 과목이 있어요. 프랑스 문화와 예술, 일본 문화 탐구반, 중국 드라마 번역, 문화 콘텐츠 교육 A, Z까지 일리아도 강동구현 기자들 이런 거 폐강될 것 같죠? 개강됩니다. 생각보다. 신화를 봐요. 이렇게 배우게 되면
저는 이 학생의 교육과정의 풍부함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중요한 거 3분의 2만 들어서 생기부에 기록된 마음으로 다닌 애들이 많아요. 지금 아픈 얘기 좀 할게요. 1000명이 다니면 이거를 의미 있게 깊게 들어간 애가 7, 80% 되면 전 세종은 날아갑니다. 근데 5, 60%가 3분의 2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기부 단순 기록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죠. 그러니까 최상위 대학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캠공 다닐 수 질이 글쎄 제가 2018년에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서울의 모 입학 사정관으로부터. 그 다음부터 강조합니다. 선택했으면 책임감 있게 의미 있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학교 선생님도 학부모님도 야 3분의 2만 맞춰.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이왕 선택했으면 너가 정말 이기적으로 깊이 갈수 노력하는 선생님한테 왜 이거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나요? 물어보고 관련된 책은 뭐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호기심 많은 몰입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를 부모님들 지금 이해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다 하고 내신 관리하고 비교과하고 학원 다니는 우리 대한민국 학생이 정말 불쌍합니다. 근데 그거를 3년에 이겨내는 순간 걔가 못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 불쌍한 현실을 주고 있는데 그 인내와 고단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가 학부모, 저희 교육청, 교사 이게 협력자로서 같이 그 학생이 지치지 않도록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공동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 힘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몇 가지 그림을 더 그려봤는데 사회, 국제와 중증과정, 국제정치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공동에서 배우고 이런 것들을 공동에서 배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2 과제 연구하면 고급물리 배우고 물리 실험하고 이런 과목들을 연계해서 배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개 만들었잖아요. 계속해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게 딱 만들어주는 순간 저게 표준화되면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시죠? 표준화가 되는 것보다는 아 저건 예심이다라는 다음에 상상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게 되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게 돼서 거게 됩니다. 여기서 심화 하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다 보면 궁금하죠. 그래서 원서를 읽는 애가 있어요. 사이트에서.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해요. 이게 사례입니다. 최상위 대부터 사례가 그런 사례예요. 정말 물리2 과목이 없어서 대학과 멘토링을 하다가 받은 사이트에서 그 자료를 다운받고 그게 논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영어가 안 되니까 사전 찾아가면서 공부하면서 배운 취득한 지식. 그게 최상의 지식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자극과 필요성을 주는 게 뭐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영역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적이라는 스코어에 몰두해서 먼저 배우는 수동적인 학원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학원의 영역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강남에 있는 신사동에서 2년 동안 학원 생활을 했거든요. 학원에 생리도 않아요. 근데 거기가 가진 장점이 있었지만 그 장점을 절대 거기만 매몰되면 안 되겠다. 학부모가 두 가지의 균형된 논리를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그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선생님은 뭘 할까? 넘겨보면 이렇게 돼요. 선생님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어요. 캠공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육성해야 되겠다. 작년 2학기에 1학기에 이런 걸 했어요. 교과 연구 동아리. 이런 과목을 통해서 선생님들 신청을 받은 거예요. 세미나라고 교재 연구예요. 이 과목 중에는 교재가 없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전국 시도감 협의회 고교학점대 소위원회 전국 단위 교과 연구 동아리를 했고 타시도가 20명 참석해요. 가장 인상 깊은 선생님이 광주입니다. 한 분이잖아요. 세미나가 월요일 6시 반이에요. 선생님이 시간표를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6번을 다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내가 교사로서의 생명력을 느꼈다. 이거죠. 저희가 선생님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교과에 정해져서 이거를 내가 펼칠 수 있는 힘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여기 쭉 보시면 다 뭔지 아세요? 공간 만들기 하고 있어요. 학생이 진로 찾아서 배우고 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선생님도 공부하고 학습해서 학생을 배울 수 있는 공간 만들기. 아까 보였던 홈페이지 2개, 부모님들이 들어오셔서 참여하고 그리고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공간 만들기.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가서 하고 있다. 이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냐면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이게 잘라진 그림 파일 이름을 지우지 못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과목들을 이렇게 연구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 중에 3분의 1이 2학기 때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을 하십니다. 가장 선순환 구조를 봤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현재 마지막 멘트를 전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아까 다운받으셨죠? 과목 정보 안내에서 보면 교육과정을 보시고요. 학교에 있는 교육과정, 본인의 학년에부터 3학년급인 거죠. 꼭 출력을 하십시오. 받으셨다가 캠공에 와 있는 지금 편제표 있죠. 쭉 보시고 학생의 자녀가 아직 진로가 완성된 학생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빨리 중3부터 고1 동안 형성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학생부 종합편에 성공하는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 준비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기 위해서 더 연수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의 설대 내용실은 저희 시험교육청 어떻게 보시면 더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외부, 저희가 자사고 같은 게 없어서 외부에 있는 옆에 있는 자사고 바깥으로 나가 과거 외고 쳤다 했을 때도 그 다음 순위가 세종에 머물러도 이제 부족하지 않네? 더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혹시 신뢰를 가졌다면 한번 오십시오. 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선생님도 지금 이제 준비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진로진학은 같이 갑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꾸준히 그래서 저희가 캠공포를 야 이거 만들어야 돼 막 그러면서 수능 교과를 왜 건드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기준과 노력이 저희가 그걸 만들게 한 거거든요. 그 종합적인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강론 가요. 학교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쓰여지는가? 자기소개서란, 종합전형의 실제란. 저희가 기본부터 저희가 한번 밟아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제가 하거든요. 지겹더라도 오셔서 한번 실내용의 내용 할 테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강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